거실 불빛은 희미했고 냉장고 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은주는 작은 식탁 앞에 앉아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천천히 입에 넣었죠. 식사 중간마다 손이 멈추곤 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멍하니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다가 무언가 잊은 듯 손끝으로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어요. 내가 밥은 먹었나? 그녀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식탁 위엔 비어있는 약통과 반쯤 남은 죽그릇이 놓여 있었죠. 그녀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메모지를 꺼내어 약 먹기라고 써붙였어요. 하지만 불과 몇 분 뒤 그 메모를 떼어내고는 왜 붙였는지 잊어버렸죠. 은주의 방 안엔 오래된 라디오가 놓여 있었어요. 채널을 돌리던 그녀의 손끝이 어느 지점에서 멈췄어요. 잔잔한 피아노 소리, 그리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랑이 지나가면. 은주의 손이 떨렸어요. 숟가락이 그릇에 닿으며 작은 소리를 냈죠. 그녀는 숨을 들이쉬며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노래는 오래된 기억의 문을 열 듯 그녀의 얼굴 위로 서서히 미소와 슬픔을 번지게 했어요. 그녀의 시선은 창밖으로 향했어요. 겨울 해가 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어요. 그 빛 속에서 젊은 시절의 누군가의 얼굴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 사람 은주의 입술이 거의 들리지 않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이름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 한가운데에 오래된 울림 같은 감정이 퍼졌죠. 은주는 천천히 일어나 커튼을 닫았어요. 그러나 라디오 소리를 끄지 못했어요. 노래가 끝나고 광고가 이어졌지만 그녀의 귀에는 여전히 멜로디가 맴돌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손등을 바라봤어요. 시간이 새겨진 주름 사이에서 오래전 그가 잡았던 손의 온기를 마치 아직도 느끼는 것처럼 손가락을 살짝 오므렸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유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멍하니 웃었어요. 참 이상해요. 마음이 따뜻한데 왜 이렇게 서러운지. 조용한 말이 방 안을 돌아다녔죠. 라디오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그녀는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의자 위에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기억은 어둠 속에서 다시 깨어나려는 듯 그림자 끝을 따라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햇살이 가득한 봄날이었어요.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들판엔 민들레가 노랗게 피어 있었죠. 젊은 은주는 흰 원피스를 입고 산길을 오르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낡은 셔츠 차림의 현수가 함께 걸었어요. 현수의 눈빛엔 약간의 부끄러움과 은주를 향한 애틋함이 섞여 있었죠. 그는 말을 아끼는 편이었지만 걸음 사이사이 은주를 바라보는 눈빛엔 다정함이 묻어 있었어요. 은주는 웃으며 말했다요. 이 길 기억나요? 어릴 때 같이 올라가던 길이죠. 현수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땐 너 뒤만 따라다녔어요. 지금도 그러네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맑은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죠. 산등성이에 도착했을 때 은주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그 사이로 햇빛이 반짝였어요. 그녀의 얼굴 위로 그늘 하나 없이 평화로움이 번졌어요. 현수는 그런 그녀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손끝이 떨리듯 그러나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죠. 은주는 놀란 듯 했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바람이 세게 불며 나뭇잎이 흩날렸어요. 그 소리 속에 어딘가 멀리서 은주의 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죠. 은주야, 어디 있느냐? 은주는 움찔하며 손을 뿌리치듯 떨어졌어요. 다음 장면은 저녁 무렵의 집 마당이었어요. 아버지는 심각한 얼굴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은주는 울먹이며
어머니에게 매달렸어요.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어요. 우리 집 딸이 그런 사람하고는 안 돼. 다신 만나지 마라. 은주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침대에 얼굴을 묻었어요. 밖에선 아버지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창문 밖으로 들려오던 봄의 바람은 점점 차가워졌어요. 며칠 뒤 기차역 플랫폼, 현수는 낡은 여행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엔 미련과 체념이 교차하고 있었죠.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달려오는 은주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손을 흔들며 울고 있었죠. 하지만 현수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는 눈을 감고 입술을 꼭 깨물었어요. 기차가 움직이며 은주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그의 손 안에서 찢어진 편지 조각들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은주는 플랫폼에 주저앉았어요. 기차의 연기 속에서 현수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죠.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어요. 그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며 빗방울처럼 번졌어요. 그날 이후 은주는 그를 부를 수 없었고 그의 이름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 묻혀버렸어요. 창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은주는 병원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죠. 손에는 진단서 한 장이 구겨진 채로 쥐어져 있었어요. 치매 초기 증상입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시야는 이미 희미했고 이름조차 헷갈릴 때가 많아졌어요.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어요. 현수라는 이름. 오래전 가슴속에 묻어둔 그 이름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낡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그림자처럼 현수의 모습이 비어 있었어요. 사진 한 귀퉁이에 남아있는 손끝의 자국만이 그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어요. 사람 찾는 일도 해주시나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예, 의뢰하실 분이요? 은주는 작게 말했다요. 현수 씨를 찾아주세요. 옛날에 제가 많이 미안했던 사람입니다. 며칠 후 탐정 사무실. 탐정은 오래된 기록을 들춰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안타깝지만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기록상으로는 10년 전쯤입니다. 그 말에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잠시 눈을 깜빡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죠. 그럴 리 없어요. 그 사람은 아직... 하지만 탐정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책상 위 형광등 불빛이 은주의 손등 위로 떨어졌어요. 그녀의 손은 점점 힘을 잃어갔어요. 은주는 사무실 문을 나서며 비 내리는 거리를 바라봤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현수의 목소리, 그의 미소, 그리고 마지막 역에서의 이별.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끝난 건가요? 이제 정말 못 보는 건가요? 눈물이 빗물과 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약통을 꺼내 쥐었어요. 떨리는 손끝이 차가운 금속을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죠. 그 소리마저도 쓸쓸하게 들렸어요.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고요했어요. 라디오에서는 다시 이문세의 노래가 흘러나왔죠. 사랑이 지나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은주는 불 꺼진 거실 한가운데 앉아 노래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동자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한 남자의 뒷모습이 선명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창문을 열고 빗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속삭였어요. 현수 씨 한 번만이라도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 말은 바람에 섞여 사라졌고 은주의 방 안엔 라디오 불빛만이 희미하게 남았어요. 그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마치 멀리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그녀의 기억은 사라지기 시작했지만 그 사람에 대한 마음만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흐린 오후였어요. 은주는 창문 옆 의자에 앉아 멍하니 빗줄기를 보고 있었죠.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오래된 곡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은주 씨시죠?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은주는 느릿하게 대답했어요. 네, 그런데요. 저 지난번 그 탐정입니다. 확인을 다시 해보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분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녀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듯 흔들렸어요. 살아있다고요? 그 목소리엔 놀람과 희미한 희망이 섞여 있었죠. 전화를 끊고 난 뒤 은주는 오래된 코트를 꺼냈어요. 주머니에 구겨진 메모지를 꼭 쥐고 병원 주소를 확인했어요. 강원병원 자원봉사자 명단 현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머플러를 두르고 집을 나섰어요.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버스 창가에 앉은 은주는 흐릿한 유리창에 손끝으로 이름을 썼어요. 현수 글자가 비에 젖어 사라졌어요. 그녀는 창밖의 풍경을 따라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병원 도착 직전 은주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시야가 흔들렸죠. 접수대에 다가가던 그녀의 다리가 휘청이며 꺾였어요. 순간 누군가 달려와 그녀를 받쳤어요. 괜찮으세요? 숨을 쉬어보세요. 낮고 떨리는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은주는 희미하게 눈을 떴지만 눈앞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물었어요. 누구세요? 남자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끝에서 오래된 떨림이 전해졌어요. 그는 심호흡을 하며 간호사를 불렀어요. 당신 제발 버텨요. 은주의 귀에는 그 목소리의 어딘가가 낯익게 들렸어요. 하지만 혼란스러운 의식 속에서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현수? 남자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어요. 시간이 잠시 멎은 듯 고요했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그녀의 손등에 시선을 두었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그러나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다요. 제발 눈 감지 마요. 아직 가지 말아요. 그 말이 끝나자 간호사들이 은주를 밀고 응급실로 향했어요. 남자는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했어요. 그의 눈가에는 오래 참아온 눈물이 번져 있었죠. 창밖에는 빗줄기가 멈추고 대신 희미한 햇살이 비쳤어요. 병원 복도 끝에 남겨진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그 그림자는 마치 과거의 그날 기차 옆 플랫폼 위에 남겨졌던 그의 뒷모습과도 닮아 있었죠. 며칠이 흘렀어요. 병실 안은 늘 같은 냄새와 조용한 기계음으로 가득했죠. 은주는 하얀 시트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렸고 초점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죠.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말했다요. 당뇨 합병증이 심해졌어요. 시야 손상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곧 완전히 잃을 수도 있어요. 은주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녀의 시선은 창밖으로 향했지만 이미 세상은 희미한 안개처럼 퍼져 있었죠. 눈이 조금 흐릿해졌어요. 그뿐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현수는 복도 끝에 서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며 손에 쥔 서류 봉투를 꽉 쥐었죠. 그의 눈엔 깊은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그가 서명한 문서의 맨 아래에는 각막 기증 동의서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그는 작게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그 사람 눈으로 한 번만 더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의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시겠습니까? 한쪽 시력은 완전히 상실됩니다. 현수는 잠시 웃었어요. 그 눈으로 볼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밤이 내려앉고 병실의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어요. 은주는 어둠 속에서 손끝으로 공기중을 더듬었어요. 그녀의 기억 속에서 젊은 시절 현수가 떠올랐어요. 그가 건넨 손, 말없이 걸어가던 뒷모습, 그리고 마지막 기차역. 그 장면들이 깜빡이는 불빛 사이로 스쳐 지나갔어요.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현수 씨 보고 싶어요. 그 말은 거의 속삭임처럼 흩어졌어요. 수술실의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였어요. 현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죠. 그의 한쪽 눈에는 이미 안대가 감겨 있었어요. 피곤한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의자에 기대어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 당신이 세상을 다시 보게 된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병실을 채웠어요.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그는 노래에 맞춰 입술을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런 슬픈 약속 때문에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창밖에는 첫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죠. 그 눈이 유리창에 닿아 녹을 때마다 마치 오래된 기억 하나가 사라지는 듯 부드럽게 흘러내렸어요. 병원 복도에 남겨진 그의 그림자가 천천히 멀어지며 은주의 병실 문 앞에 길게 머물렀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문 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요. 이젠 괜찮아요. 이제야 진짜 사랑을 한 것 같아요. 눈부신 빛이 창문을 타고 병실로 들어왔어요. 하얀 커튼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죠. 은주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눈앞의 세상이 희미하게 흔들리더니 서서히 윤곽이 잡혔어요. 모든 게 낯설고 눈부셨지만 그건 분명 빛이었어요.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죠. 보여요. 세상이 보여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엔 눈물이 맺혔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미소 지었어요. 기증된 각막 덕분이에요. 기증자분이 한쪽 눈만 주셨다네요. 은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누가 제게 준 건가요? 간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은 메모를 건넸어요. 기증자 김현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은주의 손이 떨렸어요. 눈앞에 글씨가 번져 흐려졌고 그녀는 고개를 숙였죠. 그 사람 또 떠난 거군요. 그녀는 침대 곁 탁자 위에 놓인 물컵을 바라봤어요. 빛이 물 위에 부서지고 반짝이는 조각들이 눈처럼 흩어졌어요. 그 조각들 사이에서 현수가 웃던 얼굴이 스쳐 지나갔죠. 그녀는 메모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 메모 뒤편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당신이 세상을 다시 보게 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은주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그 글씨는 마치 그의 손길처럼 따뜻했어요. 창문을 열자 찬 바람이 들어왔어요. 눈부신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흘러내렸죠.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당신이 내 눈이 되어주셨네요. 이제야 당신의 세상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녀의 눈동자엔 고요한 바다가 비쳤어요. 그 안엔 눈물과 미소가 함께 머물러 있었어요. 며칠 후 병원 복도엔 현수의 흔적이 모두 지워졌어요. 그의 옷, 그의 노트, 그의 향기마저 사라졌어요.
의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간호사들은 그가 떠난 이야기를 조용히 나눴어요. 그분은 기증 후에 그냥 사라졌대요. 가족도 연락처도 없었다네요. 은주는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먼 하늘 위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어요. 현수 씨, 제가 찾아갈게요. 이번엔 제가 당신을 찾아갈게요. 그녀의 얼굴엔 결심이 서린 미소가 번졌어요. 창밖의 빛이 한결 따뜻하게 변했고 라디오에서는 다시 이문세의 노래가 흘러나왔죠.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은주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 노래가 마치 그가 건네는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어요. 겨울의 공기는 유리처럼 차가웠어요. 버스 창문에 입김이 하얗게 맺히고 은주는 장갑 낀 손으로 창가를 닦았어요. 창밖에는 설악산 자락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죠. 흰 눈이 산비탈을 덮고 나무들은 마치 잠든 듯 고요했어요. 버스 안은 조용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래된 파도처럼 일렁였어요. 한 손엔 현수가 남긴 메모를 꼭 쥐고 있었어요. 당신이 세상을 다시 보게 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문장이 그녀의 가슴을 계속 두드렸죠. 버스가 멈추자 차가운 바람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어요. 은주는 천천히 일어나 계단을 내려왔어요. 그녀의 발밑에서 눈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죠. 마을은 고요했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집들 사이로 겨울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지나가는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산 위에서 혼자 사는 분 계시나요? 한쪽 눈에 안대를 한 남자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손가락으로 산길을 가리켰어요. 저 위에 오래된 집 하나 있소. 가끔 내려와 장에 들르지. 그 말에 은주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산길은 미끄럽고 길었어요. 그녀는 손에 든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걸었어요. 눈발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했죠. 숨이 거칠게 오르내리고 발끝은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포기란 없었어요. 이번에는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야 해요.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죠. 한참을 올라가자 멀리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그녀는 그 불빛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어요. 작은 밭이 보였고 그곳에서 누군가 땅을 파고 있었어요. 은주는 멈춰 섰어요. 한쪽 눈에 안대를 한 남자가 천천히 손으로 흙을 털고 있었죠. 눈발이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손끝이 떨리고 다리가 흔들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를 향해 걸어갔어요. 발자국이 눈 위에 천천히 이어졌죠. 현수 씨, 그의 이름이 바람에 섞여 나왔어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한쪽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는 놀람과 따뜻한 빛이 동시에 스쳤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손을 들어 털썩 내려앉은 모자를 고쳐 썼어요. 그들의 눈빛이 하얀 공기 속에서 맞닿았죠. 은주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과 눈이 함께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을 찾으러 왔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그 말이 바람 속에 사라지자 현수는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오랜 세월의 기다림이 녹아든 빛처럼 따뜻했어요. 눈은 천천히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세상 속에서 공기마저 고요했죠. 은주는 조심스레 현수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녀의 코트 자락에 눈이 쌓이고 발끝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어요. 현수는 바가에 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한쪽 눈엔 낡은 안대가 감겨 있었고 나머지 눈은 여전히 따뜻한 빛을 머금고 있었어요. 은주의 입술이 떨렸어요. 정말 살아 있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눈처럼 작고 부드러웠죠. 현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저 그렇게 살았어요. 조용히 괜찮게요.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엔 긴 세월의 그리움이 숨어 있었어요. 은주는 다가가며 눈물을 훔쳤어요. 당신이 제 눈이 되어주셨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 눈으로 세상을 보고 당신을 찾아왔어요. 현수는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 눈으로 날 다시 봐야 한다니 부끄럽네요. 그의 목소리엔 쓸쓸함과 따뜻함이 섞여 있었죠.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은 부끄럽지 않아요. 당신은 제 생명을 준 사람이에요. 그 말에 현수의 손이 잠시 떨렸어요. 그는 눈을 피하지 않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죠. 은주는 그 손을 꼭 잡았어요.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온기가 있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의 손을 잡으니 그때 그 봄이 생각나요. 현수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봄을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바람이 불며 눈이 흩날렸어요. 은주의 머리 위에 쌓인 눈송이를 현수가 털어줬죠. 눈이 차가워요. 감기 걸리겠어요. 그 평범한 말 한마디에 그녀의 눈물이 터졌어요. 그녀는 그를 끌어안았어요. 현수는 순간 멈칫했지만 곧 그녀를 꼭 안았죠. 서로의 온기가 눈보다 먼저 녹아들었어요. 오랜 세월의 공백이 포옹 속에서 천천히 사라졌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만이 모든 말을 대신했죠. 멀리서 희미한 라디오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그런 슬픈 약속 때문에 현수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젠 됐어요. 이렇게 만나서 이제야 진짜 행복해요. 은주는 눈을 감은 채 그의 품에 머리를 기댔어요. 저도요, 현수 씨. 눈송이가 두 사람의 어깨 위에 고요히 쌓였어요.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졌고 설악산 능선 위로 햇살이 비쳤어요.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포개졌죠. 마치 세상에 단 하나의 온기를 남기듯 그 포옹은 긴 겨울 끝의 마지막 숨결처럼 따뜻하게 머물렀어요.